안녕하세요, 농가TV입니다. 현대차 산타페 풀체인지 5세대 모델이 7월, 8월 출시 행사와 인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거의 이제 한 80% 정도는 안팎의 디자인, 인테리어나 아니면 파워트레인, 2.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1.6 터보 PHEV는 전량 수출. 이렇게 해서 국내로 보면은 이제 2가지 모델밖에 없죠. 2가지 파워트레인. 2.5 가솔린이냐 1.6 하이브리드냐. PHEV 참 들어오면 좋을 텐데 요거는 다 수출용. 근데 언젠가는 좀 들어오겠죠. 국내 이제 PHEV가 좀 많이 늘게 되면은 다른 수입차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에 말이죠.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살짝 작은 크기. 원래 한 4m 90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4m 83 해서 4m 80 정도의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소렌토와 거의 크기는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 아주 사진이 짱한 사진이 또 이 차가 좋은 아줌마라는 블로그 분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거의 차를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찍은 사진밖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차 문을 열고 찍어버렸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어떤 업무와 관계된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내를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좌판에 찍 일자로 해서 양쪽에 H자를 넣은 저 무늬, 그게 이제 시트 좌판에 있고, 앞쪽은 이미 옛날에 지난 겨울에 이제 등장을 한 저 사진은 이제 앞쪽에 뭐 어떤 휑한 좀 넓은 공간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앞뒤 위 아래로 움직이는, 이거는 시트가 아마 2가지 정도로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시트로 보이는데, 앞뒤 위 아래 왔다 갔다 ET 목 같은 헤드레스트 이걸 보이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건 3열이 보인다는 거. 문을 아예 열고 찍어놨더니 처음으로 이 사진에서 3열 창이 저렇게 생겼구나. 보시면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창은 아닌 것 같아요. 붙박이 고정창. 그리고 2열의 도어는, 이 측면 도어는 저렇게 한 5분의 1 요 지점에서 딱 커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뒤쪽 부분, 작은 창 부분은 아예 고정시켜 놓은. 그 좀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개방성이 좋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고 채광량도 많고 좋아 보인다 면서도 다 열리지 않고 저 앞부분에 거의 살짝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제 메인 부분만 차 유리가 오르내린다. 그 다음에 작은 창은 고정이 된 거다. 그래서 3열도 완전히 고정이 된 거다. 지금 이거는 위장막을 뒤에 가려놓은 상태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돼 있는데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러면서 3열이 좁아요. 여전히 좁아서 기존에 이제 한 6인승 모델, 이게 지금 7인승 모델인데 둘이죠. 뒤에 이제 3열 시트는 비닐이 덮어진 채로 접혀 있죠. 그러니까 크기만 봐도 굉장히 좁고 작은, 기존하고 거의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도 지금 이렇게 쫙 나왔을 때 1, 2, 3열 유리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직선적이고, 벨트라인도 거의 뭐 한 6대4 부분, 상하 6대4 부분으로 윗부분이 개방성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3열은 내부에서 봤을 때 열리거나 내려가지 않는, 그게 좀 아쉽죠. 개방성은 좋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오픈되지 않는다는 거. 오픈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채광량은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좀 듬직해 보이는, 남성성을 좀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또 저 정도 크기면 문을 좀 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죠. 근데 창은 고정창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끝부분에서 사실 바로 뒤쪽에서 차가 끝나는 거죠. 뒤에 뭐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거나 크거나 이러지 않고 살짝 튀어나오면서 아래로 뚝 잘려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옆에 창들은 개방성을 위해서 많이 오픈을 했다. 유리로 많이 이제 적용을 했다. 그러면서도 뒷부분은 열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이제 장단점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각지고 실내 이제 공간
그다음에 헤드룸 공간 굉장히 여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트를 딱딱 접으면 2열 3열 접으면은 거의 플랫하게 나와서 차박이나 캠핑이나 1박 정도는 캠핑 상당히 가능한 그 정도의 넓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도 외형적인 디자인에서는 뭐 랜드로버 디펜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성스럽고 오프로드에서 조금 강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뭐 하이브리드가 기존 모델이 5,300 풀옵션 했을 때 이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 어느 정도 기존 이제 관례에 따르면 한 4,500 풀 체인지니까 이렇게 올리면은 한 가장 풀 옵션으로 하이브리드가 뭐 한 5,8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 끝부분에서 사실상 다 끝나는 거예요. 뒷부분은 어차피 테두리 쪽은 트렁크이기 때문에 쫙 올라가면 되는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보이는 유리창으로 측면에 1열, 2열, 3열 유리창 요 공간이 이제 전부 다 실내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기존보다 좀 답답한 것도 없고 위로도 전고가 한 2cm 정도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캠핑이나 차박, 야외 레저 이런 쪽으로 상당히 특화된 이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H자 양쪽에 붙은, 가운데는 쭉 DRL 수평형 DRL이 연결이 되고 그 무늬는 이제 시트에 등판에 3개씩 쭉쭉쭉, 그 다음에 2열 등판에도 쫙쫙쫙 3개 들어간 이런 디자인 포인트는 H자의 수평형, 그리고 외형적인 디자인 특징은 이렇게 개방성이 좋게 창문을 많이 만들어 놨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뭐 1.6 하이브리드 여전히 인기는 좋고 가장 선호하는 이런 모델이자 그 대신 가격적으로는 좀 비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깜빡이가 맨 아래쪽 부분 있죠. 맨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거는 또 약간의 단점. 쓱 끼어들고 천천히 끼어들 때 옆에서 보면 보닛에 가려져서 뒷차가 깜빡이가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점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